네, 진투방 4회 두 번째 코너 신털남이죠. 네. 그 벤틀리 출신 그 디자이너분을 영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영입을 할까? 왜 영입을 하겠습니까? 디자인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디자인 부분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디자인 부분을 또 왜 강화하려고 할까? 현대차에서는 미래에는 그게 경쟁력이 될 테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무인차, 전기차 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왜 디자인의 중요성이 왜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왠지 될까? 설레는데요? 획기적인 말씀. 오버하지 마세요. 뭐 설레 또 설레. 왜 그게 중요해질까 디자인이? 너무 설렙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은 것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뭐 지금 성원 씨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수소 연료 전지차는 시간이 꽤 걸리죠. 한 10년 이상이 지나야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 도로에서 보려면. 근데 전기차는 이미 돌아다니는 곳들이 있잖아요. 전체 시장 규모에서 아직 미미하지만 차지하는 부분이. 근데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가 진짜 우리가 누구나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날이 되면 분명히 무인차가 나올 겁니다. 무인차. 그게 무인차하고 저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이건 대세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인차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무인이라는 건 차 안에 사람이 아예 안 탄다는 얘기인데 그보다 정확한 표현은 자율주행차가 맞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차. 그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하니까 자율주행차인데 그 얘기 좀 해볼까 그래요.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왜 디자인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까 과연. 왜 그럴까? 자, 성원 씨는 어떠세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 왜 외국의 그 명차, 네노라는 명차, 벤츠 다 마찬가지죠. BMW 자동차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 그죠? 크게 다른 게 없어. 다 대동소이에요, 디자인이. 왜 저렇게밖에 디자인을 못할까? 나는 그래서 많이 좀 생각을 했거든. 난 그게 너무 의문스럽더라고. 왜 저렇게 상상력이 없을까? 디자이너들이? 창의력이 없나?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계가 왜 있냐면 자동차는 엔진하고 기어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미션.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 부품이 어떻게 보면 엔진하고 기어인데 그것 때문에 디자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근데 전기차하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차 이런 것들은 엔진하고 기아가 없어진답니다. 엔진하고 기아가 빠져버려. 디자인 자체가. 그럼 그걸 뭐가 그 자리를 대체하냐? 전지 배터리하고요. 모터가 들어가요, 모터. 용량이 획기적으로 작아지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실제로도요, 지금 테스트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제품으로 치자면 시제품이야. 우리나라 모 연구기관에서요, 자동차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 시제품으로 이미 완성을 했어요. 뭐냐? 자동차가 절반으로 접혀버려요, 이렇게. 이제 접는 차가 나와. 그렇게 되면 뭐가 해결이 돼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차 문제가. 그러다 보니 이제 디자인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이지만 가까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가까운 시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고를 때 어느 회사 어떤 차종을 살까 선택을 할 때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도 물론 보지만 그때 되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고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현대차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런 인재, 디자이너들을 영입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원 씨도 그렇고 자동차가 앞으로는 뭐라고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변해갈까 앞으로는? 자동차가 모습이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디자인 쪽으로요? 뭐 디자인이 됐건 뭐 성능이 됐건. 이제는 공유형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자기 효용보다는 공유형 쪽으로 많이. 아니 그 활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까 이제.
뭐 디자인 자체가 엔진 위에 본넷이 있으니까 본넷 부분이 획기적으로 일단 바뀌겠죠. 그래서 승객석은 뭐 2인차가 되고 4인차가 되고 변함이 없겠지만 트렁크가 있던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엔진과 아까 말했던 기어, 미션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획기적으로 용도가 어떤 그런 요렇게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도 줄 수가 있고 어떤 뭐 요렇게도 줄 수가 있겠고 가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엄청난 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네. 맞고 핵심적인 거는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전자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PC가 된다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컴퓨터. 네, 스마트폰. 네. 그래서 실제로도요. LG그룹이 지금 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LG전자도 지금 주가가 사상 최악이죠 지금. 네, 바닥에서 뭐. 그것도 지하 한 200층까지 뚫고 내려가죠 지금 LG전자 주가가. 근데 그래서 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이요 항상 틈만 나면 공식석상 언론에다가도 그렇고 항상 떠드는 게 있어요. 외쳐대는 게 뭐냐면 우리 그룹은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다 사활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다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추세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게 미리 반응을 하자는 거죠, 우리도. 왜? 우린 투자자니까. 여러분, 자동차 업종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도요, 이거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도 애플에서요, 이미 제가 알기로 2013년도인가? 작년 2014년도인가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기차 프로젝트 팀을 이미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애플에서. 우수한 인재들 투입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내려고.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 테슬라가 이미 전기차 쪽에서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잡았잖아. 그렇죠. 근데 애플에서 현대차처럼 완성차까지 생산해낼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 느낌으로는 글쎄 완성차까지 굳이 만들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애플에서 그러면은 왜 거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왜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는 이제 기계장치가 아니다.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전자장치다. 그럼 뭐야? 거기에 필수적으로 운영체제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예? 그 OS 운영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걔네가 맨날 하던 게 그쪽이니까, IT 쪽이니까. 거기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겁니다. 아마 그쪽에서. 선점을 해놓으면. 로열티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네바다주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바다주는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행 불법이야 이게. 뭐냐면 일반 이런 도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랍니다. 그게.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도 50개 주가 있는데 전 주에서 다 그걸 아직 허용을 안 했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주에서는 이미 허용을 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바다 주에서는 실제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거 허용을 했답니다. 법을 수정해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도 분명히 법을 고칠 겁니다. 핀테크가 대표적인 예죠. 인터넷 은행 많이 떠들죠. 한국경제신문 맨날 인터넷 은행 떠들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붐을 일으키려고 조성하는 건데 결국 그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뭐 금융실명제 은산분리법 수정한대잖아 이번에. 그렇죠. 수정해갖고 그걸 허용을 하게끔 해준대죠.